안녕하세요. 한국재무설계 박수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부부 포트폴리오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올해로 한 5년째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 고객분의 사례입니다. 네, 많이들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 제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돈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상담 고객의 실제 프로필은 좀 약간 각색을 했고요. 상황은 지금 이제 자영업을 이제 부부가 두 분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성분은 현재 30대 중반, 남성분은 이제 4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고 현재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혼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지만 자녀 없이 이 두 분의 이제 삶을 온전히 즐기면서 살길 원하시는 부부여서 향후 자녀 계획도 없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가게 운영을 꽤 오랜 시간 하셨어요. 결혼하시는 동안 두 분이 같이 남편분께서는 실제로 이제 치킨을 이렇게 조리하시고 이제 아내분은 홀에서 이제 매장 관리를 주로 하시는데 계속 오랫동안 돈을 모은다고 했는데 일한 것에 비해 오히려 실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들을 봤을 때 왜 이거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관계가 계속 오래되면서 이젠 제대로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저랑 관리를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사업에서 생기는 이제 매출이 이제 가정으로 생활비며 뭐 이런 각종 뭐 생필품이나 저축이며 이런 걸 다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모으고 있는 저축들이 가끔씩 이렇게 사업으로 또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모아야 되는 돈하고 사업에서 이제 모아진 돈하고 이제 경계가 없어지면서 사업에서 발생되는 돈도 곧 내 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돈 관리에 어려움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고객의 사례도 실제 치킨집의 매출이 약간 편차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치맥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매출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 때에는 아무래도 차가운 맥주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국물이 많이 땡기다 보니까 이런 치킨집의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 매출의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상황이 평균 매출이 좋을 때는 한 여름에는 뭐 700에서 1000만 원 이상도 매출이 발생을 하다가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겨울이 되면 이제 매출이 많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선으로 반토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좀 관리하기가 편할까를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거는 내가 사업을 하지만 내가 사장이고 사업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월급을 줘라 라고 이제 대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을 어떻게 주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매출이 만약 평균에 뭐 순 매출이 7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550만 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생활도 하면서 이 두 분의 재무 목표에 맞는 저축 및 투자도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께 매출이 적던 많던 500만 원씩 나에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초과해서 발생된 매출은 일단 사업과 관련된 또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게에서도 통장 쪼개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생활비 통장, 뭐 저축 투자 통장, 그리고 뭐 비상금 통장 이렇게 통장 쪼개기를 하는 것처럼 사업에서 생기는 자금들도 그런 식으로 통장을 쪼개시는 거죠. 예를 들어 사업용 비상금 통장 그리고 사업용 이제 소비 지출 통장처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에는 가정에서 쓰는 돈들, 저축하는 돈들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께 이제 일단 월급은 그렇게 주고 사업용 통장의 활용 돈은 예를 들어 비상금 통장은 이제 가게에서 생기는 그런 뭐 집기 비품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가게에 노후화된 부분들을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런 갑작스러운 큰 지출을 하게 될 때 쓰거나 또는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부가세는 사실 매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의 10% 정도는 부가세 신고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따로 이렇게 비축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것도 뭐 사업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또 가정에 생활비로 쓰시게 되면 그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이 크게 일어나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돈 1,000만 원 나가는 것도 정말 우습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부가세도 되게 고민이 많으셔서 비상금 통장에는 이제 그런 용도로 갑작스럽게 많은 지출들이 나갈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용 소비 지출 통장은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되잖아요. 뭐 치킨집이니까 치킨도 뭐 주문을 해야 되는 거고, 닭 주문하거나 또는 이제 술도 판매를 하시니까 주류 주문하실 때,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럼 그것만큼의 이제 소비 지출 통장에 이제 그걸 관리하시고, 그리고 가끔 이제 직원분들이랑 회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회식 비용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이제 통장 구분을 해서 용도별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돈 관리하시는 것처럼 사업용 소비 지출 통장에 한 달 정도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꼭 필요 금액을 거기다가 이제 예산 내에서만 쓰실 수 있도록, 사실 사업이 예산 내에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써보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남는 돈들은 비상금 통장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게끔 이제 가정용 현금 흐름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가정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결혼하신 지가 그래도 10년 좀 가까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두 분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제 작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1층에는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뭐 층수가 3층까지 된다고 하면 2층에 또 다른 임대를 주고 3층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독주택들 요즘에 개조해서 많이들 이제 사업용으로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목표로 그 당시에 이 두 분께서 보셨던 건물의 가격 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런 재무 목표들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사업하시다 보니까 돈이 막 많이 쓰일 것이 염려돼서 보통 예금에다가 이제 돈을 많이 모으 나오셨어요. 뭐 저축도 아니고 그냥 예금의 형태로 뭐 1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계속 연장하면서 운영을 하셔서 거의 투자는 하시는 게 거의 없었죠. 그리고 또 은퇴 준비도 마련이 안 되어 있으신 상황이었어요. 하물며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조차도 이제 납입을 안 하고 계셨던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두 부부의 은퇴도 고려해서 그 은퇴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채를 100만 원 정도 갚고 계셨어요. 부채 원금이 큰 부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 1,000만 원, 1,200만 원 남은 거를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 상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채를 그냥 마치 저축처럼 갚고 계셨던 거죠. 이자 비용을 부담하시면서. 그래서 일단은 그 부채 비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부채 상환하는 월 110만 원 정도를 그냥 이제 저축의 목적으로 두 분의 좀 재무 목표에 맞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생활은 한 생활비 약 500만 원 정도의 월급에서 이제 우리한테 월급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에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는 생활비며 뭐 생필품, 공과금 뭐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0여만 원 정도는 이제 두 분의 재무 목적에 맞게 뭐 투자 그리고 연금 자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짰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돈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관리가 자기 관리랑 되게 비슷한데, 돈을 쓰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규칙을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부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할 때 한 사람이 쓰고 싶더라도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들을 상담을 하실 때 꼭 같이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 여름에는 매출이 좋았을 때에 여유롭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쇼핑하고 싶은 거 다 쇼핑하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500만 원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절반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분이 이제 규칙을 잘 세워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의 특징이
24시간 붙어 계세요. 왜냐면 집에 와서 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게 운영도 또 같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50여만 원의 생활비에서 각자의 용돈을 또 구분을 해서 쓰실 수 있게, 두 분의 또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걸 생활비로 쓴다고 하면 약간의 좀 마음에 부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용돈도 한 20여만 원 정도씩 마련을 해드리고, 그럼 실제 200만 원 정도 내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1년 정도 했을 때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저랑 리뷰 미팅 하실 때 남편분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저에게 되게 많이 하소연을 하셨는데, 1년 뒤에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해서 저축량이 이제 자산 증식의 효과가 한 25%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걸 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생기셨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 다음 해에 2년, 3년, 4년 차에도 계속 그 250여만 원 안에서 생활해내는 것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두 분도 만족하시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재무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관리하는데 이 재무 목표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또 이제 현실 가능해야지 그것이 희망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야 된다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때 당시 이제 2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그때 당시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이 두 분의 약 보험료로 나가고 있었고,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약 140만 원 정도, 그리고 연금 자산은 기존의 아내분만 결혼 전에 하고 계셨던 그 보험 회사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으셨어요. 그거 빼고는 두 분의 추가적인 연금 자산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금 자산은 월 불입 금액이 약 76만 원. 이 세부 사항은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릴 건데, 그 정도 해서 이제 세팅이 된 거죠. 그리고 약 한 25만 원 정도는 비상 예비비로, 이제 혹시 모를 가정의 비상금 목적으로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24만 원 정도 비상금으로 따로 저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지출 면에서 보험의 영역이 조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가정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보험을 줄이는 것이 조금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차차 이제 상황을 보고 조정을 다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축의 경우는 거의 그냥 사업에서 나오는 돈을 다 예금으로만 묶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주택에 대한 좀 청약에 대한 목적도 갖고 계셔서 청약저축 10만 원, 그리고 남편분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그 노란우산공제는 이제 소득공제용으로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30만 원 정도 저축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가장 큰 목적은 상가 건물 매매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목표 금액은 5억이고 이제 목표 기간은 약 한 10년을 생각하고는 준비를 하셨지만, 이제 일단 저축 가능 여력을 조금 현재부터 너무 많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유지 못했을 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 원부터 시작하시기로 했어요. 점진적으로 가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자산 관리하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 추가 저축 가능한 부분을 이쪽에 더 투입을 할 것을 가정하고 일단은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연금 자산은 기존의 아내분께서는 연금 보험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거는 일단 20만 원 유지. 그리고 부부가 국민연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각각 11만 원씩 해서 약 22만 원의 부부의 국민연금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제 34만 원, 매년 이제 4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런 부분 절세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약 200여만 원 정도는 저축 및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약 200여만 원 정도는 이제 두 분의 생활비 및 용돈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현금 흐름 관리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좀 큰 흐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서 이제 좀 이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